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어린이 동화 2023 생명과학 현미경 사진 공모전 수상작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매력은 2배 166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안토니 판 레벤후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미경의 모태를 개발했어요. 직물 상인이었던 레벤후크는 현미경으로 옷감의 품질을 검사했는데 주변도 함께 살피며 최초로 미생물을 관찰한 사람이 되었죠. 현미경은 우리 눈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구예요. 익숙한 사물들도 현미경을 통해 다시 바라보면 새롭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디지털 광학 기술 제조업체 에비던트가 매년 개최하는 생명과학 현미경 사진 공모전은 과학적 이미지를 참신한 방식으로 보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대회. 올해의 수상작들을 함께 살펴보며 무엇을 현미경으로 바라본 것인지 함께 맞춰볼까요? 어린 불가사리는 이런 모습. 전 세계 38개국에서 제출된 640점의 사진들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너비가 약 1cm에 지나지 않는 어린 불가사리의 신경계를 담았습니다. 특수 처리되어 알록달록해진 불가사리의 신경계를 바라보니 마치 우주의 별을 보는 듯해요. 사진을 찍은 미국 스탠퍼드대의 박사후 연구원 로랑 포리는 불가사리 성게와 같은 극피동물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동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오중대층을 이루는 극피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동물이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것은 재료과학 부분을 수상한 이 사진, 마치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표현한 미술작품 같아요. 대조적인 색깔로도 단번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무얼 현미경으로 관찰한 걸까요? 인도의 샤암 라소드는 피부에 난 사막 위를 치료하기 위해 바르는 약을 빨대로 후 불어날린 후 사진으로 남겼어요. 이후 특수 용액을 사용해 색감을 살렸죠. 짙은 초록색 배경에 눈에 띄게 다른 선명한 분홍빛. 평범한 색이었다면 이토록 뇌리에 강하게 남지 못했을 거예요. 꽃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공작새가 활짝 깃털을 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 사진은 꽃의 수술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작품이에요. 중국의 메이유는 자가 형광법을 이용했습니다. 곤충의 눈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들도 눈에 띄어요. 에델바이스 꽃의 수술이 3차원으로 재구성된 이 사진은 잠자리 눈 같지 않나요? 중국의 리 지아오가 제출한 이 작품은 아시아 태평양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중국의 리오 루밍은 민들레의 암수술 최초에 찍은 사진으로 주목받았는데 나비의 더듬이를 연상하게 하네요. 러시아의 달 탐사 도전 실패로 탐사선 루나 25호 달에 추락. 러시아가 달 탐사를 위해 우주로 쏘아 올린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궤도를 이탈해 추락했어요. 이로써 러시아가 1976년 이후 47년 만에 시도한 달 탐사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루나 25호가 궤도를 벗어나 달 표면에 추락했다면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루나 25호가 앞서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발표했어요.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루나 25호의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지만 이 작업 중 탐사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해진 조건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요. 루나 25호는 지난 11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5,55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소유스 2.1B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어요. 이 탐사선은 달 남극 표면에 있는 보구슬라우스키 분화구 북쪽에 착륙해 달의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었죠. 이를 통해 달 내부 구조와 자원을 탐사해 달에 남은 물의 흔적을 찾아낸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것. 세계 각국이 달 탐사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 달의 남극에 얼음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물을 찾아낸다면 우주 탐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루나 25호가 달에 추락하면서 러시아의 달 탐사 계획이 수포가 되고 말았어요. 인도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할까? 러시아의 달 착륙 시도가 실패하면서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에 관심이 쏠려요. 찬드라얀 3호는 지난달 14일
달 남극 착륙을 목표로 우주로 발사되었어요. 이 탐사선은 오는 23일 달 남극 지역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 만약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인류 최초 달 남극 착륙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돼요. 손흥민의 경제 효과, 차 9,800대 수출한 것과 맞먹는다.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2,700억 원의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어요. 이는 승용차를 약 9,800대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해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빅리그 스포츠스타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어요. 이 연구원은 지난해 국가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하면 연상되는 인물로 3.5%가 손흥민을 꼽은 것 등을 바탕으로 손흥민의 소비재 수출 기여도가 약 0.24%포인트라고 평가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해 소비재 수출액에 적용했더니 손흥민이 한 해 동안 창출한 소비재 수출은 약 2,7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 연구원은 스포츠를 포함한 한류 성장이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한편 최근 토트넘의 주장이 된 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 EPL 2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손흥민의 경기력뿐 아니라 주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칭찬을 받고 있어요. 5년 만에 슈퍼블룸은 뜬다. 다음 기회는 14년 후. 오는 31일 5년 만에 슈퍼블루문이 뜰 예정이에요. 슈퍼블루문은 달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 크고 밝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과 달의 두 번째 떠오르는 보름달인 블루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크고 밝은 보름달이에요.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평소보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때가 있어요. 둘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때 보름달은 지구와 달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14%더 크게, 30%더 밝게 관측돼요.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과거 서양에선 보름달을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이에 우울한 의미를 가진 블루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7일로 2월을 제외한 한 달의 일수인 30일 또는 30일보다 짧아요. 이에 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름달이 한 달에 두 번 떠오르는 경우가 생기죠. 올해 8월이 바로 이런 경우. 지난 2일에 이미 한 번 보름달이 떴고 31일에 다시 보름달이 떠요. 31일에는 이 같은 슈퍼문과 블루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슈퍼 블루문이 뜨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5년여 전인 2018년 1월 31일에 슈퍼 블루문이 떴고 다음에는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을 기약해야 해요.